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노후화된 수리온 플랫폼으로 블랙호크를 대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미국의 차세대 헬기 후보는 회전익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속도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 헬기 메이커인 시콜스키와 보잉 컨소시엄의 미 육군 차세대 기동 헬기 출품작인 SB-1 디파이언트 헬기가 시험 비행에서 기록을 세웠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10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디파이언트는 수평 비행에서 시속 390km, 하강 비행에서 시속 424km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기록은 지난 2011년 유로콥터의 고속 비행 실험용 헬기인 X3가 세운 공식 기록 430km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현용 헬기 대비 2배 가까운 속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디파이언트의 이번 기록은 최대 출력이 아닌 3분의 2 수준의 출력과 토크를 통해 달성했다는 것인데요. 제작사 측은 최대 출력을 낼 경우에 순항속도가 시속 460km, 최대 속도는 시속 500km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파이언트 헬기는 2명의 승무원에 14명의 완전 무장 병력을 탑승시킬 수 있는 동축 반전 방식의 차세대 헬기로 현재 벨의 V280 벨러와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종은 2026년 승자를 가린 뒤에 2030년 최초 작전 능력 IOC 획득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헬기의 전체적인 성능은 속도, 항속거리, 비행 성능 등 모든 면에서 기존 헬기를 압도하는데요. 이런 헬기 제작사들의 해외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 우리는 수리온을 100대 이상 추가 생산하는 시대착오적인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게 시콜스키 보잉 컨소시엄에서 만든 디파이언트라는 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헬기의 경쟁자가 바로 벨 그리고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의 벨러라는 모델이에요. 이 디파이언트는 보시다시피 동축 반전을 하고 뒤에 이제 또 추진해주는 조그만 프로펠러가 또 따로 붙어 있고 해서 이 뒤에 추진하는 프로펠러를 보면 과거 이제 미 육군의 공격 헬기 프로토타입이었던 사이언처럼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게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있다 보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벨러 같은 경우는 틸트로트, 지금은 이제 오스프리처럼 이렇게 틸트로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3분의 2 정도의 파워만 해가지고 지금 이 하강 속도를 424km, 순항 속도를 390km까지 냈다고 하는데 이제 풀 파워를 다 하게 되면은 아직은 이제 시험 개발 중이기 때문에 풀 파워를 안 했답니다. 안정성 때문에. 풀 파워를 다 하게 되면은 500km의 최대 속도를 찍는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현재 헬기들의 순항 속도는 주로 230km 이 정도 되고요. 최대 속도 해봐야 270에서 290km 이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순항 속도를 430km 또 최대 속도를 500km 이러면은 현재 헬기의 한 2배 가까운 속도로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헬기는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는 헬기예요. 지금 미 육군은 이 FVL이라고 해가지고 차세대 헬기 사업이라는 걸 해서 아주 다양한 경헬기 그리고 이 중형 헬기, 수송 헬기, 대형 헬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헬기, 모든 헬기를 다 대체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중형 헬기를 바탕으로 해서 공격 헬기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블랙호크 대체하고 또 더 작은 카이오와 워리어 이런 거 대체하고 그리고 이제 큰 거 만들어서 슈퍼 스텔리온이나 시누크 같은 거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대체를 해요. 이걸 이제 벨과 시콜스키, 벨과 록히드 마틴의 컨소시엄, 시콜스키와 보잉의 컨소시엄이 지금 붙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할 때 과거 F-35를 할 때처럼 해외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해라. 그러면 이제 기술도 공유하고 또 일정 부분 생산도 맡겨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투자를 받고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 카이는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카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수리온 헬기, 지금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원천 기술은 1960년대 이 유로콥터의 퓨마 기술 아닙니까? 그 퓨마, 쿠거 그게 이제 이 개본데 그 기술 가지고 60년대 기술 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블랙호크를 개량하는 것을 막고 우리 거 해야 돼. 왜? 국산이니까.
무슨 국산도 아니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국산이니까 해가지고, 그럼 뭐 전부 다 이 사장이 이제 정치권에서 내려온 청와대 수석급의 사장이 내려오니까 공군 참모총장, 뭐,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육군 참모총장, 항공작전 사령관, 이런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세죠. 청와대 수석급이 내려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카이의 매출, 정치인 출신이니까 자기가 이제 다른 또 그 다음 좋은 보직으로 가려면 여기에서 실적을 좀 내야, 내가 뭐 여기 가서 카이도 이 정도로 내가 실적 냈다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최근 이 2017년 이후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카이가 해외 수출한 물량이 없어요. 기존에 수출했던 것의 뭐 개량 작업, 부품 추가 수출 이런 거 외에 신제품 수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만 때려잡는 겁니다. 자기가 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우리 군이 블랙호크를 개량해서 더 훨씬 좋은 성능으로 또 압도적으로 싼 가격에 쓸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마 해가지고 지금 이 수리온으로 그냥 대체를 해버리려고 하고 있고, 또 카이의 또 매출을 위해서 해병대 공격 헬기도 아파치, 또 바이퍼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마. 수리온 무장형해. 여기다 건십 달아가지고 무슨 1970년대 소련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 카이의 경영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항공산업 발전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카이를 빨리 완전 민영화시켜서 독자 생존 그리고 이 각자 도생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단한 헬기가 불과 2028년에 이제 양산 체제에 들어가고 2030년대 초반에 그냥 뭐 완전히 깔릴 텐데, 우리는 1960년대 기술 베이스로 만든 수리온을 이 정치권에서 슈퍼파워들이 들어와서 카이의 사장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한 세기 전의 모델을 앞으로 100년 후까지 그 최초 개발 이후에 그로부터 100년 후까지 사용하게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카이는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민영화시키는 것이 우리 군대, 우리 국방력에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침묵의 암살자, 무인 드론이 앞으로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미 육군이 MQ-1C 그레이 이글 개량형의 최신형 전자전 포드를 장착하고 테스트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이 지난 여름 MQ-1C 그레이 이글 ER 버전의 신형 전자전 제밍 포드를 장착했으며, 이 장비는 2022년부터 실전에 배치될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10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미 육군의 그레이 이글 전자전 제머 장착은 지난해 정보 요청서가 발행된 이후에 1년 만에 이루어질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 육군은 MFEW, Multifunctional Electronic Warfare System이라는 사업명으로 개발된 이 신형 제머를 그레이 이글에 장착해 각종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이글의 주익에 포드 형태로 장착되는 이 제머는 사일런트 크로우로 명명됐는데요. 이 제머는 적의 전자체계를 교란, 거부, 기만, 파괴할 수 있는 다기능 전자전 장비로, 이 장비가 탑재된 그레이 이글이 실전에 배치되면 이 그레이 이글은 적의 야전 방공 체계를 유린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그레이 이글을 아파치 가디언 헬기와 통합해서 정찰 및 표적 획득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레이 이글의 작전 범위를 비약적으로 넓힌 ER 버전의 사일런트 크로우를 장착해 운용하게 되면 향후 방공망 보호구역 안의 요인 제거 임무에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머는 현재 군산기지에 배치된 미 육군 그레이 이글 항공기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장비인데요. 이 장비가 배치되면 김정은 한동안 잠자기가 힘들어지겠습니다. 그레이 이글, 플라잉 긴수, 나르는 식칼, 제가 우리 데일리 디펜스 국방TV에 해드린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고 그때부터 유명해졌죠. 플라잉 긴수, 이제 긴수가 미국에 있는 식칼 회사 아닙니까? 주방용 칼 회사. 그래서 플라잉 긴수, 나르는 식칼이다. 그래서 헬파이어 미사일인데 여기에 폭탄이 들어있지 않고 미사일에 칼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사를 하면 이 칼날이 회전을 해서 들어가서 차량에 타고 있던 딱 한 사람만 그냥 제거하는 겁니다. 운전석 옆에 원래 이제 이 VIP는 운전석 대각선 뒤에 뒷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 뒷자리에 앉은 그 사람만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전석 옆 조수석에 VIP가 앉아 있으면 그 사람만 제거한다든지 칼날로 이렇게 해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뭐 아주 많은 그런 작전을 하고 상당한 그런 뭐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 이글이 들어갈 때 결국 그러면 이제 이 적의 레이더나 이런 데 탐지가 되면 속도가 시속 28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또 완벽한 스텔스는 아니니까 레이더에 탐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격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군이 이렇게 사일런트 크로우라고 하는 전자전 제밍 퍼드를 여기다가 장착을 합니다. 사일런트 크로우, 그러니까 침묵의 까마귀. 예. 그래서 까마귀는 시커멓지 않습니까? 야간에 싹 들어가면 모르죠. 그런데 까마귀인데 조용하니까 아무도 모르죠. 밤에 딱 들어가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밤에 들어가면서 눈에도 안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전자전 제밍 포드로 적의 통신, 레이더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침묵시켜서 통신도 안 되게끔 만들고, 눈으로 봐서 통신 저 뭐 있다라고 통신하는 것도 안 되게끔 만들고, 그리고 레이더도 먹통으로 만들고 해서 이제 목표물에 다가가서 프라잉 긴수를 날리든지 아니면 헬파이어를 날려서 그냥 폭발을 시켜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제거 작업을 하는데 유용하게 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군산기지에 이 그레이 이글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일런트 크로우를 그레이 이글에 장착하면 이 36시간 동안 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시속 280km로 얼마든지 평양에 갔다가 돌아와서 얼마든지 평양 근처에 채공하고 있다가 김정은이 나오면 따라 들어가서 제밍해서 타격하는 시간 충분하죠. 그래서 군산기지에 이 사일런트 크로우 빨리 들어오게 되기를 기대하고, 군산기지에 이 사일런트 크로우가 들어왔다라는 정보가 나오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아마 문 밖으로 나가기가 엄청나게 두려워지겠죠. 자꾸 이제 이런 무기들이 미군들이 개발하고 장비하고 하고 있는데 개발하고 장비만 하고 홍보만 하지 말고 실제로 정말 세계 평화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